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도 저희 의학 채널 비욘디와 경희의료원의 콜라보 방송을 시작합니다. 와! 네. 네, 저는 비욘디 차종훈 PD고요. 제 옆에는 경희의료원 신경외과 박봉진 교수님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비욘디 방송이 이번이 두 번째시죠? 네. 첫 번째 방송은 이제 홍행월 박사님과 함께 3차 신경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네. 방송 후에 주변 분들 반응이 어떠셨나요? 뭐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교수님 그때 방송하셨을 때 조금 이렇게 막 긴장하시고 처음에 좀 그러나요? 긴장했습니다. 아, 진짜요? 근데 설명을 워낙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런 거 전혀 못 느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 방송을 지난번에 못 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선생님께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소개 조금 부탁드려요. 저는 경희대학교 신경외과에 근무하고 있는 박봉진이라고 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정말 유명하시잖아요. 특히 이제 안면 경력이 있는 환자분들 사이에서 정말 유명하신 명의로 되게 유명하신 교수님이신데 또 제가 듣기로는 클리브랜드 클리닉에 계셨다고 들었어요. 그랬습니다. 네. 언제 계셨던 거예요? 2004년, 2005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러셨구나. 거기서도 그럼 신경외과 센터에서 계셨던 거예요? 아, 저도 거기 클리브랜드 클리닉에서 조금 있다 왔거든요. 아, 예. 그래서 우린 동문이네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만나 뵙다니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려요, 선생님.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오늘의 주제는요, 안면 경련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예정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경희의료원이 뇌신경센터로도 유명하지만 또 안면 경련 클리닉으로도 정말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점이 유명한가요? 어떤 점이 뛰어나나요? 안면 경련에 관해서는 네.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가장 먼저 시작한 병원 중에 하나다. 가장 먼저요? 네. 오. 그럼 이제 몇 개 병원이 이제 시작을 했지만, 네네.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치료 경험이 좀 많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다양한 교과서상이 없는 그런 또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많은 환자분들께서 방문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대단해요, 선생님. 네. 기대가 아주 큽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계시는 이제 안면 클리닉에서는 어떻게 안면 경련을 치료하는지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PPT를 보면서 이제 하나씩 배워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예쁘죠, 슬라이드? 네. 자, 먼저 안면 경련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면 경련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의 얼굴 근육이 발작적으로 그리고 불규칙하게 불수의적인 수축이 발생되는 신경 근육성 질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발생 빈도는 10만 명당 한 7명에서 15명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성에서 한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보다요? 네. 네. 그리고 주로 40, 50대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인 요인, 긴장, 스트레스, 피로, 안면 운동, 알코올 섭취 등으로 인해서 증상이 더 유발될 수 있다. 네. 그렇고요. 이거는 수면 중에도 지속되는 게 특징입니다. 잠을 자고 있는 예, 자는데도 중에서도요? 계속해서 안면 경련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 안면 경련이 이렇게 파르르 떨리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눈과 입 주변이 불수의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아까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실 때 보여주셨던 증상을 보여주세요. 너무 잘 따라해 주시던데 그 환자분들의 증상을. 네. 보통 안경까지 보시면은 벗으셨어요. 네. 이런 식으로 떠는 겁니다. 이런 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만 떨리는 게 아니라 입도 예, 같이 입 주변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떨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안면 경련증 환자들은 얼굴이 경련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남들과의 대화 시에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렇죠. 또 그렇게 되니까 대외 관계를 피하게 됩니다. 네. 피하게 되니까 우울증이나 대인 기피증이 발생할 수 있겠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회생활에 위축이 돼서 삶의 의욕이 상실이 돼서 우울증이 심해질 경우에
자살 충동까지도 유발이 될 수 있는 극단적인 예. 선택을 하게도 되네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질환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이렇게 안면 경련이 일어나면 이렇게 사람 얼굴을 똑바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면으로 네. 그러니까 떨리는 부분을 가리고 안 보이게끔 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것도 안 한다고 들었어요. 네. 또 심해질 경우에는 한쪽 눈이 거의 감기면 뭐 어. 운전이나 또는 그 입체감이 있는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네, 됩니다. 일상생활이 어렵겠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보시면은 남녀 비해서 역시 여성에서 한 2배 이상 많은 걸로 되어 있고요. 네. 이 병은 주로 동양인들한테 많습니다. 동양 사람들. 예, 지난번에 네. 제가 3차 신경통일 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동양 사람들이 얼굴이 옆으로 넓습니다. 맞아요. 서양 사람들은 앞뒤로 길죠. 앞뒤로 그쵸.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뼈의 구조에 따라서 뇌 안에서의 구조물에 좀 차이가 있어서 서양 사람들은 주로 3차 신경통이 많은 편이고요. 네. 동양 사람들은 안면 경련증이 안면 경련증. 많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3차 신경통하고 근데 안면 경련증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두 가지 질병은 원인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신경을 압박해서 신경 자극에 의해서 발생되는 같은 질환인데 네. 3차 신경통은 12개의 뇌신경 중에 5번째 뇌신경인 3차 신경에서 발생이 되는 것이고 안면 경련증은 12개의 신경 중에 7번째 있는 안면 신경에서 발생되는 그런 오.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번째랑 7번째. 네. 또 한 가지 차이는 3차 신경은 감각신경이고요. 네. 안면 신경은 주로 운동신경이기 때문에 3차 신경의 자극이 되니까 통증이 유발되는 것이고요. 아, 그 약간 그 벼락 맞는 네네. 듯한 그런 통증이요? 근데 안면 경련증은 운동신경이다 보니까 운동장애가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통증은 없는데 그냥 이렇게 흔들리기만 네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뭐 동서양이 명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동양에서는 한 10만 명당 12분 정도에서 발생된다. 서양에서는 한 10만 명당 7명 정도 발생된다. 그래서 주로 이제 동양에서 많은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한 우리나라의 심평원 데이터를 보면 그래도 보면 전체적으로는 3차 신경통 환자가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미세혈관 감압술을 시행하는데 그 치료의 발생 건수는 안면 경련증이 9배 정도 많을 정도로 9배요?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3차 신경통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해서 네. 안면 경련증은 치료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몇 가지가 없습니다. 왜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보톡스나 수술 2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대부분 수술 쪽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아무래도 보톡스는 조금 일시적인.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앞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1년에 발생 환자분들을 봐도 3차 신경통 환자는 한 4만 명 조금 넘는 걸로 돼 있고 안면 경련증 환자는 한 10,000명 정도 좀 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안면 경련증의 원인은 무엇이냐? 이제 그림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중추신경에서부터 안면신경이 나옵니다. 이 나오는 그 중추신경에서 말초신경으로 연결되는 이 이행 부위에 혈관이 압박을 함으로써 이 혈관 압박에 의해서 신경이 변화가 온다. 그게 이제 신경혈관 압박설입니다. 네. 안면 신경근 기시부 주변을 주행하는 혈관이 압박에 의해서 발생된다. 그런데 압박이 되면서 신경근 기시부의 탈수초된 부위에서 중심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뇌 쪽으로 들어가는 이론이고요. 네. 말초성은 얼굴 쪽으로 나오는 이론인데 중심성 이론으로 보면 신경 섬유의 과흥분이 유발되고 여기서 생성된 방전 신호가 안면 경련을 유발하는 과흥분
설이 유력하고요. 네. 말초성 이론으로는 이 축삭들 간에, 그러니까 요 신경 가닥가닥들 간에 혼선이 생깁니다. 그럼 걔네들끼리 서로 연결이 되는 이소성 전달이 발생되면서 안면 경련이 온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안면 경련이 유발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까 교수님께서 저한테 설명해 주신 방법이 이 압박설인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또한 그거 이제 설명해 주시죠. 이거와 이거 관련이 이거. 없이 네, 네. 올 수 있는 거는 2차성 원인이고, 그게 이제 원인 혈관이 없거나 뇌종양, 혈관성 병변 등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사실은 좀 어려워서 제가 설명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PD님께서 또 그 설명을 하게 만드네요. 아유, 그 설명이 훨씬 쉬웠어요, 교수님. 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중추신경이 나오면 중추신경을 싸고 있는 막이 있고요. 말초신경을 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근데 중추신경에서 말초신경으로 서로 이행되는 부위에 네. 이 싸고 있는 막이 완전하게 코팅이 안 되고 어느 일부분에 결손이 생기는 거죠. 그 결손이 생기는 부분에 혈관이 와서 압박을 하면 그 신경 부분에 변화가 와서 이런 안면 경련이 생긴다라는 가설이 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호막이 없는 부분에 이렇게 압박을 주는 네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가장 정확한 방법은 임상 증상을 보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얼굴에 발작적이고 불규칙하고 불수의적인 수축이 발생되는 임상 증세를 보고 진단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지속되어야 되나요? 그거는 뭐 경련이? 짧게도 올 수 있고 길게도 올 수 네. 있는 거죠. 그러고 계속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그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네, 왜냐면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경련이 조금씩 일어나요. 왜 그런 거죠?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련이 이제 눈 주변에만 발생을 한다면 안검 경련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전문가한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진단 방법은 신경이 아까 흥분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 흥분되어 있는 것을 이제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안면 근전도 검사가 되겠는데 안면 근전도 검사에서 비정상적 근육 반응, 일명 측면 확산 반응이라는 걸 확인해서 양성으로 나왔을 때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건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얼굴에는 안면 신경의 가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크게 나눠서 눈으로 가는 신경 가닥 그리고 네. 입으로 가는 신경 가닥이 있습니다. 그러면 눈으로 가는 신경을 자극하면 눈 주변에 있는 근육이 당연히 반응을 보여야죠. 또 입으로 가는 신경을 자극하면 입 주변에 있는 근육이 반응을 보이는 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신경이 흥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눈 주변에 가는 신경을 자극하면 눈 주변의 근육이 반응을 보이고 조금 시차를 두고 입 주변의 근육이 역시 반응을 보이는 거죠. 두 개가 같이 반응을 네네. 보이는 거네요. 또 네. 입 주변으로 가는 신경을 자극하면 입 주변의 근육이 반응을 보인 이후에 일정 기간 이후에 눈 주변의 근육이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을 비정상적인 근육 반응, 즉 측면 확산 반응이라고 하고 네. 이런 반응이 있을 때 우리가 신경학적으로 진단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응은 어떻게 주나요? 좀 통증을 느낄 수 있나요? 아니요, 통증이 아니라 네. 이상파를 확인하는 거죠. 이상파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MRI를 찍습니다. MRI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MRI는 MRI를 찍는 카트가 5mm 간격으로 사진을 찍는데 네. 이거는 특수 MRI라 1mm 간격으로 찍습니다. 더 세분화 해가지고요. 네. 그렇게 해서 거기에 3차원적으로 MRI 혈관 촬영을 해서 이 혈관 신경 압박 부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진단을 내리는 걸 이제 근전도 검사 결과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수술 전 진단 내리죠. 수술 중에 우리가 이걸 모니터링을 해서 이게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를 봐서 충분히 수술이 잘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고요. 수술한 다음에 검사를 시행해서 앞으로 예후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눈으로 가는 신경을 자극을 했더니 네. 1000분의 3.8초 만에 눈 주변 근육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건 정상이죠. 근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1000분의 10.6초 만에 입 주변에서 반응이 오더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입으로 가는 신경을 자극했더니
1000분의 2.6초 만에 입 주변의 근육이 반응이 보였는데 1000분의 11.6초 만에 눈 주변에서 반응이 오더라. 이 반응이 있을 때 우리가 측면 확선 반응 양성이다. 그래서 수술 전에 이 검사를 해서 우리가 진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수술 중에 또 검사를 합니다. 수술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수술 중에 비정상적인 근육 반응의 소실이 나타나면 자, 충분히 감압이 되었다. 수술이 잘 됐다. 수술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술장에서 쓰는 건데요.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다가 감압이 되고 난 다음에 반응이 안 나타나요. 오, 네, 보여요. 네.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반응이 나타나다가 감압이 된 다음에 반응이 안 없어요. 보이죠. 네. 그럼 수술 중에 수술이 잘 됐구나를 확인해 볼 수가 수 있네요. 있다라는 네. 겁니다.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추적 검사에서 아까 반응이 보이던 부분이 반응이 안 나타나죠. 아예 안 나타나요. 네, 그래서 수술이 잘 됐구나. 이 환자분은 앞으로도 결과가 좋겠다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안면 근전도 검사를 통해서 진단 그리고 앞으로의 예후까지도 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할 때 모니터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뇌간 유발 전이 검사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수술 중에 검사를 시행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안면 신경이 청신경 뒤에 숨어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앞쪽으로 숨어 있는 거죠. 저희가 수술을 뒤에서 하니까. 그러면 청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수술하고 나서 가장 큰 심각한 후유증이 청력을 잃거나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수술 전에 또는 수술 중에 우리가 그걸 모니터링을 하면서 네. 진행을 해서 만약에 이상 반응이 온다. 보시면 수술 중 청신경의 자극이나 손상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데 파형이 5번 파에서 파가 전부 7개가 있는데 네. 그 5번 파를 주로 봅니다. 그래서 5번 파에서 잠복기가 1.0mm 초 이상 지연이 되거나 또는 진폭이 50% 이상이 감소가 되면 네. 청신경에 자극이 갈 수 있으니 위험한 수술을 거잖아요. 중단하고 좀 기다리시오 하는 우리한테 시그널을 주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워닝을 주는 거예요? 가능성을 알고 그와 관련돼서 수술 진행 여부를 결정하면서 좀 쉬었다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방법을 통해서 더 안전하게 수술을 그렇죠.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네. 결과를 유출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궁금한 게요. 환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안면 경련증이 있다. 와서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아야겠다. 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을까요? 자가 진단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임상 증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 의지와 관계없이 눈이나 입 주변이 불수의적으로 수축을 하게 된다면 그 병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은 게 안검 경련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안검 경련은 입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눈 주변에만 아주 미세한 떨림이 있는 경우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많이들 마그네슘 드시고 많이 그렇죠. 네. 쉬고 그러시다 보면 좋아지시는 거고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네. 네. 보통 한 달에서 한 3달 사이에 대부분은 좋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 눈과 입이 같이 떨림 네네. 증세가 나타날 때. 네. 네,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진단을 위해서 이제 MRI를 찍겠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mm 간격으로 해서 혈관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3차원적으로 합성을 해서 보면 이 신경이 안면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가 꽉 눌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눌려 있는 걸 보고 네. 머리 안의 상태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술을 들어가서 보면 여기가 안면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요 큰 혈관, 작은 혈관, 여기 큰 혈관, 작은 혈관이 보이잖아요. 네, V로 예. 보여요. 그거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럼 이제 큰 혈관을 먼저 좀 띄워보고 네. 보면은 밑에 작은 혈관이 하나 누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띄워서 안면 신경을 완전히 방리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테프론이라고 하는 물질을 넣어서 쿠션을 넣어드리는 거죠. 이 방법이 그때 3차 신경통 방법이랑 같은 같습니다. 방법인 네네, 거죠? 같은 방법입니다. 이 수술법의 이름은 뭔가요? 미세혈관 감압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거를 한 4,000건 네네, 그렇습니다. 하셨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뭐 저희 교실에서 한 4,000건을 한 겁니다. 와, 그동안에. 진짜 멋지세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 비공식적으로 뭐 한 4,000건을 한 병원이 몇 군데 있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가장 많이 한 병원 중에 하나다. 그렇게 와, 보시면 진짜 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물론 이제 처음에 약물 치료 하시겠죠. 뭐 3차 신경통에도 쓰는 약들입니다. 네. 그렇지만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톡스나 수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치료법이.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3차 신경통의 수술보다는 안면 경련증의 수술이 훨씬 많은 이유도 네. 발생 빈도도 그렇고 치료 방법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대부분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 거죠. 그럼 교수님, 그래서 이제 수술이 어려울 때 네. 이제 환자분이 수술을 무섭죠. 수술을 거부하거나 네. 또는 내과적인 문제로 인해서 수술할 수 없는 환자들 또는 수술 후에 증세가 좀 남아있는 환자들 모든 환자가 다 좋아지시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보톡스를 추천을 합니다. 치료의 효과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가고요. 네. 반복적으로 시술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좀 그런 번거로움이. 네. 네. 네, 미세혈관 감압술은 완치율이 90% 이상이 될 정도로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환자분이 이제 교수님을 만나뵈러 오면 교수님은 거의 대부분 이 미세혈관 감압술을 추천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증세가 심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좀 네.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왜냐하면 약물 치료를 이거는 해보고. 기능성 질환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환자분의 생명에 영향을 주는 그런 병은 아니기 때문에 증세가 심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대인기피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권하고요. 네. 증세가 경미하신 분들은 환자분한테 결정권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 원하시면 수술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지내보십시오. 네.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요, 약물 치료랑 보통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그냥 하지 말라 그럽니다. 아, 그냥 그래요? 지내시라고 그러는 거죠. 아, 근데 그게 더 네. 심해지진 않나요? 심해질 수 있죠. 네. 심해지시면 그때 가서 수술하시는 그때 거고요. 가서요? 그 네. 정도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냥 좀 지켜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큰 불편 사항이 없으면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좋은 논문들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은요, 한 10,000명 이상의 환자를 메타 아나리시스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더니 경련이 소실될 확률은 약 85에서 90% 정도 되더라. 그다음에 수술의 후유증인 합병증 중에 가장 심각한 게 아까 청력 저하나 네. 소실이라고 말씀드렸죠. 2 내지 3% 정도 얘기를 했고요. 안면 신경 마비가 오는데 영구적으로 오는 경우가 한 1, 2% 정도 되더라. 그다음에 하부 내신경 마비 한 1% 미만, 뇌졸중 가능성 0.1%, 뇌척수액 유출이 한 2%, 수술 후 사망률이 0.1% 정도로 매우 효과적인 치료다라고 2018년도에 신도라고 하시는 분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합병증이 정말 낮네요. 일어날 확률이. 네, 그렇습니다. 다 10%, 5% 미만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 데이터입니다. 아, 경희의료원 그래서 이제 네. 2017년도에 신경외과 논문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논문에 저희가 실었는데 오. 역시 남녀 비는 1대 2.4, 2.4배 정도로 훨씬. 여자가 많았고요. 네. 수술하고 나서 바로 경련이 없어지시는 분이 78%, 6개월 지나서 없어지는 분까지 포함하면 87.5%. 우와, 네. 그다음에 1년까지 보통 기다려보는데 1년 후에 그러니까 수술해서 완치율이 93.8% 정도로 보고를 하고 정말 있습니다. 높은 수치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청력 저하 또는 소실이 한 1% 정도. 그다음 안면 신경 마비는 일시적으로 오는 경우는 한 4% 정도 되는데 영구적으로 오시는 분은 0.3%. 일시적이면 얼마나 일시적인 거예요? 뭐 한 달? 한 달 정도면요? 정도. 네. 그다음에 하부 내신경 마비가 한 0.5%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역시 미세혈관 감압술이 매우 효과적이더라. 네. 그렇게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환자의 만족도도 정말 높을 좋습니다.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보고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죠. 상하 손해동맥, 후하 손해동맥 이런 순서로 많고요. 아주 드물지만 정맥이
원인 혈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맥은 원인 혈관이 됐을 때 수술 결과가 좀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서 정맥이 원인 혈관이면 수술할 때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수술 후에 경련이 없어지는 확률은 약 89%. 그 다음에 경련 소실은 1개월 내 소실이 한 80%, 9개월 내 소실이 한 88.3%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 안면 마비가 조금 많은 걸로 보고를 하고 있죠. 9.2% 정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고에 의하면 역시 원인 혈관은 상하 손해 동맥, 후하 손해 동맥이고, 수술 후 경련의 소실은 93%로 보고를 했고요. 1년 후에 재발할 가능성은 1.5% 정도로. 정말 낮네요. 네. 네. 그래서 청력 소실이 일시적으로는 0.7%, 영구적은 0.4%, 합쳐서 한 1.1% 정도로 얘기했고, 안면신경마비도 여긴 조금 높게 나왔죠. 11%지만 영구적으로 오는 분들이 0.3%다. 네. 그래서 대부분 일시적이니까 이런 건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다. 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면신경마비랑 안면경련이랑은 증상이 어떻게 달라요? 마비는 안면신경마비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구안화사입니다. 한방에서 얘기하는 입이 네. 돌아가는 그런 병이고, 안면경련증은 떨리는 병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면경련증의 이제 치료 결과를 전체적으로 한번 묶어서 분석을 해보면 수술 성공률은 한 80에서부터 95%까지 된다. 정말 높은 예. 수치예요. 네. 그다음에 안면신경마비가 일시적으로 오는 경우는 적게는 4%에서부터 많게는 11%까지. 그러나 영구적으로 오는 경우는 1% 미만이더라. 청력 저하나 소실도 일시적으로는 1.4%부터 11.2%까지 보고를 하고 있는데, 영구적으로 오는 경우가 한 0.4부터 8.9%까지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높은 경우는요, 대부분 서양에서 나온 논문들입니다. 동양이 아니고요. 예, 서양에서는 이 안면 경련증에 대한 수술 경험이 우리보다 부족할 적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높게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부 뇌신경 마비는 뭐 한 1.5% 미만이다. 그렇게 되어 근데 있습니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약간 수술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덜을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병원의 장점 중에 하나는 환자분들이 수술하시고 중환자실에 가지 않습니다. 바로 일반 병동. 예, 일반 병동으로 나오는 게 오. 장점입니다. 정말 큰 장점 예, 아니에요?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 미세혈관 감압술을 하는 또 연구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럼 그 수술을 하시는 분들 선생님들하고 만나서 이제 학술 대회를 하다 보면 네. 그때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수술하고 병실로 가시는 병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하고 저희가 알아봤더니 2군데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대부분은 이제 중환자실을 가는데, 저희는 그냥 수술하시고 일반 병실로 가는, 어떻게 보면 큰 장점이죠. 네, 그런 말씀은 환자분이 금방 빨리 회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뭐 네. 마취 깨면은 바로 회복이 되시고요. 하루만 이제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네. 다음 날부터는 그냥 일상생활 다 일상생활 하실 수 가능하신 있는 거예요? 정도. 네. 그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교수님. 그럼 네. 이제 수술과 관련돼서 증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자 66세 환자분이시고요. 3년 전부터 왼쪽에 안면 경련증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5차례 보톡스 주사를 맞으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런 수술이 있는지를 모르셨어요. 그래요? 그러시다 보니까 보톡스를 맞으시다가 남편이 의사예요. 근데 왜 모르셨어요? 모르셨어요. 신경외과가 진짜요? 아니시다 보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다른 의사를 통해서 이게 수술하는 방법이 있대더라. 그런 말씀을 듣고 오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수술을 시행을 했고요. 네. 수술 전 청력 검사는 이랬는데 수술 후에 뭐 큰 차이가 없었고, 네. 안면 근전도 검사에서도 이상 반응이 음성으로 변해졌습니다. 그죠? 정말 양성이었다가 좋아졌네요. 네, 안면 경련증도 소실이 되었습니다. 수술 비디오를 조금 보여드리면은요. 지금 보시면은 요게 9번 안면 9번 뇌신경이고 요게 10번 뇌신경입니다. 네. 그다음 요게 8번 청신경입니다. 네. 그리고 요 주변에 지금 혈관들이 있고 지금 혈관하고 신경을 감싸고 있는 투명막을 지주막이라고 하는 네. 걸 박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 혈관을 이제 제끼고 보면
이제 신경 주변에 붙어 있는 지주막을 박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다음에 요게 안면신경입니다. 흰색. 예. 네. 그러니까 요거는 청신경이고 요건 안면신경이고 요 혈관이 요렇게 가서 안면신경 여기서 누르고 있는 누르고 거죠. 있는 게 보이네요. 예. 네, 그래서 저도 요걸 누르고 있는 들어보고 거죠. 네. 밑에 작은 혈관들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죠? 예. 그런 다음에 이 혈관하고 신경 사이에다가 이런 테프론이라고 하는 쿠션을 넣어서 누르는 걸 방지하는 방지해 거군요. 드리는 거죠. 네.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수술 시간은 환자분이 뭐 오전에 들어가시면 점심 전에 나오십니다. 예. 그래서 저렇게 수술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째는 거는 이쪽 왼쪽 귀로 그러면 네, 째나요? 귀 뒤쪽으로 네. 해서 한 5cm 정도 피부 절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뼈를 한 500원짜리 동전만하게 엽니다. 예, 그러고 뇌를 싸고 있는 막을 열고 네. 수술을 진행하는 거죠. 여성분들은 수술하고 나서 머리가 기르시니까 흉터 부위가 그렇게 잘 흉터 보이지 안 않으시죠? 보입니다. 더더욱이나 이제 우리가 헤어라인이라고 그러죠. 맞아요. 머리가 나와 있는 그 라인 안쪽으로 주로 이제 피부 절개가 되기 때문에 네. 머리가 짧을 때는 조금 처음에는 좀 티가 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뭐 거의 안 티가 보일 나지 것 않습니다. 같아요. 또 네. 머리 기르시면 더더욱이나 뭐 그러니까요. 다 가려지니까요. 네. 두 번째 증례는 조금 재미있는 증례를 가져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 미만에서 정맥이 누르고 있다. 그 수술하기 어려운 말씀드렸네요. 케이스요. 예, 그래서 네. 이 환자는 정맥이 누르고 있는 환자라서 제가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39세 남자 환자고요. 3년 전부터 오른쪽에 안면 경련증이 근데 있었습니다. 이런 안면 경련증은 양쪽에 오는 게 아니라 한쪽만 한쪽으로만 오는 옵니다. 거예요? 그런데 아주 드물게 양쪽으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내일 수술 예정인 환자분이 올해 2월 달에 제가 오른쪽을 수술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아졌는데 이제 왼쪽이 또 떨려서 아이고야. 내일 이제 왼쪽 수술 예정입니다. 진짜요? 이제는 더 이상 더 이상 일어날 곳이 네네,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술을 시행을 했고 특히 이제 젊은 분들 수술할 때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이 쓰입니다. 그 이유는 봐요? 물론 재발 가능성도 있지만 네. 젊은 분들은 뇌가 아주 건강하잖아요. 그렇죠. 건강하다 보면 머리 안에 뇌 위축이 없어요. 그럼 수술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뇌가 볼륨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뇌를 좀 덜 당겨도 수술하기가 네. 좀 수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 수술할 때는 저희가 긴장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수술 전 청력 검사, 수술 후 별 차이 네, 없었고, 비슷해요. 네. 안면 근전도 검사에서도 양성에서 음성으로 변화가 됐고요. 안면 경련증도 수술 이후에 소실이 됐습니다. 사실은 수술 전, 수술 후 환자 얼굴이 있는 사진을 보여드리면 가장 명확한데 그거는 이제 환자의 또 초상권도 그쵸, 있고 네. 개인 정보도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선생님 수술 방법 보면 좋아지는 게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환자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또 같은 방법으로 네. 지금 이제 지주막을 열고 있고요. 이렇게 열고 나면 요게 11번 뇌신경이고 여기가 10번, 네. 여기가 9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손해가 조금 커져 있어서 신경하고 손해가 붙어 있죠. 이런 부분이 좀 있고 조심스럽게 박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여기에서 정말, 누르고 있는 겁니다. 네. 내가 살짝 들어보니까 여유 공간이 있어서 네. 이쪽으로 넣으면 되겠다 해서 지금 이제 테프론을 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넣어서 수술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선생님, 근데 테프론을 넣으면 뭐 감염 발생률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전혀 감염이나 이물 반응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이 수술을 했는데 네네.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 어떤 물질보다도 가장 안전하고 부작용이 적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 수술이 처음으로 시행된 거는 1960년대입니다.
우리 PD님하고 저하고 다녀왔던 클리브랜드 클리닉에 그 과장으로 계셨던 닥터 가더너라고 하시는 분께서 이 수술을 처음으로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시행된 네네. 거예요? 예, 오, 근데 네. 그때는 마땅한 물질이 없었던 거죠. 네네. 쿠셔너를 넣어줄 물질이. 그래서 서지셀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수술 중에 지혈제로 사용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걸 넣었어요. 그걸 넣어서 사용을 했는데 처음에는 다 좋아지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흡수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 3년이 지나서 재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재발을 하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흡수가 됐는지 몰랐죠. 네. 근데 재발을 해서 다시 그 사이에 그 클리브랜드에서 한 3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피츠버그에 네. 닥터 자네타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 수술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가드너 선생님이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면 네. 이 수술 자체를 셋업하고 완전히 완성시키신 분은 닥터 자네타라고 하시는 그 분인데 피츠버그에 계시군요. 네네. 네. 그분께서 재수술을 들어간 거죠. 가드너 교수님이 수술하셨던 환자를 재수술을 들어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아, 그때 그래서 넣었던 이게 네. 흡수가 되는 거구나. 아. 그렇게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근육을 넣었어요. 근육이요? 예, 사람 그러니까 우리 근육이요? 여기 네. 수술할 때도 보면 근육이 있거든요. 네. 근육의 일부를 띄워가지고 그거를 넣어서 사용도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시간 지나면서 재발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서 찾아낸 물질이 이 테프론이라고 하는 물질이고, 그래서 테프론을 이용한 이후에는 사실은 그 사이에 크게 문제 없이 지금 이 수술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최적화된 그렇습니다. 거네요. 근데 네. 이제 일부에서는 지금 국내 선생님들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슬링 테크닉이라고 해서 혈관을 이렇게 잡아 당겨줍니다. 아예 들어주는 거죠. 신경에 못 붙어 있게. 이렇게 압력을 줬던 거를 들어 예, 올려주는 아예 거죠. 네. 띄워주는 거죠.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주로 이제 일본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일본에서는 그런 시술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면서 아직까지 거기와 관련된 논문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검증된 예, 건 검증이 아직 덜 됐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뭐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대세는 이 테프론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테프론을 넣으면 이게 이동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환자분들을 수술하고 나면 한 2달 정도는 심각한 운동, 뭐 그런 것들을 못하게 했습니다. 혹시라도 빠져나올까봐. 네. 근데 요즘에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또 노하우가 있습니다. 안 빠져나오게 하는. 교수님만의 네. 노하우가 있군요. 네. 그래서 공개 드릴 수는 없지만 맞아요. 이거는 교수님만의 노하우니까. 네.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빠져나오는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 그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네네, 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3주 이상이 지나면 내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이 오면서 그게 안에서 빠져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네. 그 반응이 이제 안정이 될 때까지가 혹시 이제 걱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일시적으로만 효과를 볼 수 있는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그 노하우도 궁금하지만 참겠어요. 네. 저희 질문이 좀 온 게 있는데 질문을 조금 받을까요, 네네. 교수님? 네, 그 딸기팔공님께서는 얼굴에 통증이 느끼면 턱, 안면 근육이 아픈데 이거 3차 신경통, 연관통도 있는데 안면 경련이 있다면 진단의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하고 질문 주셨어요. 사실은 3차 신경통과 안면 경련증이 같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물지만 아주 그래요? 드뭅니다. 네. 저희들 경험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한 4,000 케이스 이상에서 네. 한 20케이스 미만에서 정말 같이 왔던 드물게. 환자분이 있긴 합니다. 네. 그러나 이 얼굴에 통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3차 신경통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어떤 자극이 있을 때 순간적으로 발생되는 통증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안면 경련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상 증세만 보고도 진단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 그러는 게 아니라 좀 여러 번 반복해서 그럴 때 와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한 번 그런 움직임이 보였으면 바로 변해 와야 될까요? 한 번 그러셨다는 거는 심하지 않으니까 네. 저한테 오셔도 제가 수술하지 않을 겁니다. 네. 선생님은 조금 심한 케이스들을 좀 네네, 많이 뭐 봐주시죠. 네. 예, 환자분이 원하신다면 몰라도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가능한 한 수술을 버티실 수 있을 때까지 버티라고 버티고.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이제 약물 치료랑 네네. 보토스 치료를 한번 네. 해보시고. 네. 그리고 현리님께서는 이제 눈 밑이 일시적으로 떨리는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많이들 마그네슘을 복용을 하는데 네.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눈 네. 밑이나 눈 위가 일시적으로 떨리는 경우를 안검경련이라고 하죠. 안검경련은 환자분들이 외래 오셨을 때 여쭤보면 마그네슘 드시고 효과를 보셨다는 분도 있고 네. 못 보셨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눈가가 떨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치료를 안 하면 불안하시다면 뭐 마그네슘 복용을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약을 드시면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또 하나의 플라시보 치료죠. 아닐까요? 네. 아, 그렇군요.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신경외과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왜 그럼 안면 경련을 치료하시게 되신 거예요? 사실은요, 네. 제 전공은 뇌종양입니다. 아, 진짜요? 저는 뇌종양을 주로 치료를 해왔는데 네. 사실은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따로 설명을 안 드렸지만 3차 신경통도 그렇고 안면 경련도 그렇고 뇌종양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맞아요.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 주셨어요. 한 네. 5% 미만에서 혈관 압박과 상관없이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 과에는 오래전부터 이제 이 수술을 주로 하셨던 원로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저한테 그 수술을 맡아서 해라라고 하시면서 네. 한 15년 전부터 이 수술을 같이 하게 된 거죠. 아, 네, 그래서 그렇구나. 이 수술도 하고 있고 뇌종양 수술도 하고 같이 있고 하시고 그렇습니다. 계시군요. 네. 그럼 이 수술의 매력은 뭔가요? 이 수술의 매력. 매력. 네. 3차 신경통이든 안면 경련증이든 네. 치료 결과가 금방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네. 즉각적으로요. 수술장에서 나오면 환자가 안 떨려요. 그러면은 너무 좋아하시죠. 그렇죠. 환자 네.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고 맞습니다. 우울감도 생기고 그랬는데. 그게 네. 이 수술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어, 결과가 바로 나타난다. 즉각적인 효과. 네네. 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요, 취급주의님께서는 이제 눈가도 떨리고 몸의 극소 부위도 조금씩 떨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질문 주셨어요. 몸하고 눈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해부학적으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심리적인 요인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운동 질환을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원빈도 눈두개, 난도 눈두개님께서는 교수님께서 어렸을 적에 굉장히 모험생이셨을 것 같다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모험생이셨죠?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준비해주신 슬라이드도 좀 네네. 볼까요? 네. 이제 결론입니다. 네. 결론인데 미세혈관 감압술은 안면 경련증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완치가 가능한 치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90% 정도 이상에서는 완치가 가능하다. 네. 치료의 결과 후유증, 합병증, 재발률 등을 고려했을 때 미세혈관 감압술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치료의 재발률은 어떻게 돼요? 재발률은 제가 환자나 보호자분들한테 주로 설명드릴 때는 5% 미만이다.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네. 근데 아까 보고에도 의하면 뭐 보고하시는 분들에 따라 좀 차이는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쭉 치료해 오신 환자분들을 보면 재발하신 분들은 한 1, 2% 정도 되지 않을까. 1, 그렇게 2%요. 생각합니다. 정말 적네요. 네네. 네, 네. 근데 이제 재발하신 분은 또 매우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재수술을 해야 되느냐. 근데 재수술은 처음 수술에 비해서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네. 재수술을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내가 못 참겠다. 네. 그러고 그런 위험 부담을 충분히 감수하고라도 수술을 받겠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뭐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도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재발을 했다면 그때는 그냥 약물 치료나 보톡스 치료를 받는 네네. 게 더 아까도 제가 안전하겠네요. 보톡스에 네. 있어서 수술로 재발하신 분 네네. 또는 뭐 증세가 좀 남으신 분들한테 보톡스 치료를 권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물론 재발을 많이는 안 하지만 재발하신 분 입장에서는 매우 고통스럽죠. 그렇죠. 예, 그래서 환자분이 원하신다면 재수술을 마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안 하는 쪽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안 하는 있습니다. 쪽으로요. 네. 그러면 재발을 막으려고 할 수 있는 환자들이 할 수 있는 좀 그런 방법은 따로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아직까지는 뭐 그런 거에 대한 네.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톡스 치료 나왔죠. 수술을 거부하거나 내과적인 문제, 수술 위험도. 그 다음에 경련이 남은 환자들한테 보조적인 방법으로 가능한 치료이지만 일시적인 효과입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내지 4번을 이 치료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는 수술을 안 하신 분이라면 수술적 치료를 권하고요. 네. 수술을 하신 분이라면 첫 번째 치료로서는 보톡스 치료를 권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보톡스 치료를 받았는데 한 3개월 정도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한 번 받아보고 경과를 보고 별로 큰 그러니까 효과를 못 보면 어떤 분들은 효과가 한 3개월 가시고요. 어떤 네. 분들은 한 6개월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번 치료를 받아보시고 치료 후에 또 재발하는 시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네.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현리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어요. 왼쪽 머리 부분에 가끔씩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며칠 동안 계속 지속되기도 하시대요. 그러면서 이것도 3차 신경통인가요? 하시면서 통증은 수초로 짧고 갑자기 시작되고 며칠간 지속되기도 해서 약 먹기도 애매합니다. 라고 네. 질문 주셨어요. 네. 3차 신경통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자극이 있을 때 오는 거죠. 음식을 그러시다 씹거나 보면 그럴까요? 식사를 네. 하신다든지 양치질을 하신다든지 화장을 하신다든지 세수를 한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또는 찬바람을 쐰다든지 어떤 자극에 의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오는 통증이라면 3차 신경통은 아닐 가능성이 높고 다른 원인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다 해주신 했습니다. 거예요, 네, 다 교수님? 됐습니다. 아니,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그냥 이렇게 빨려들어가면서 먼저 보게 됐어요. 네.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치료해주신 환자분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는 어느 분이세요? 40대 중반의 여성이셨는데요. 네. 3년 전부터 대외 활동을 못 하셨답니다. 안면 경련 때문에. 증상이 얼마나 심하셨는데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보통 정도였습니다. 제가 치료하는 환자들의 정도로 따지면 네. 한 중간 정도였는데 중간 정도요. 아마도 매우 예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시다 보니까 얼굴이 떨리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마음도 좀 소심하시고 그쵸, 네. 그러시다 보니까 거의 3년 가까이를 사회생활 안 하시고 집에서만 집에서만 계셨던 거예요? 생활하셨답니다. 그럼 너무 외롭고 우울해지고 그렇겠죠. 답답해지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분이셨는데 어떻게 이제 소개를 받고 저한테 오셔서 수술하신 다음에 요즘에는 아주 파마하시고 즐겁게 사회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래서 네. 그분이 지금까지 치료했던 많은 환자들 중에 그래도 아주 기억에 남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완치되시고 나서 교수님을 찾아뵙고 이렇게 인사드리러 오고 또 하시나요? 네, 뭐 제가 한 6개월 정도는 외래에서 추적 관찰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수술하고 바로 경련이 없어지셨다고 해서 앞으로 오지 마십시오 안 하고 왜냐하면 상태에 변화가 있는지 네네. 또 한번 이제 졸업시켜 드리기 전에 안면 근전도 검사를 해서 괜찮은지. 괜찮은지 다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졸업을 시켜 드립니다. 그럼 그때 이제 한번 보신 거군요. 이렇게 네네. 예뻐지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밝게 웃으시는 환자의 네. 모습. 네. 근무신님께서도 넉넉하시고 믿음이 갑니다 주시고 주니어 팡님은 박수 보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안면 경련에 대해서 오늘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그래도 정말 마지막 하나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3차 신경통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안면 경련증 수술적 치료가 가장 결과가 좋습니다. 네. 근데도 불구하고 뇌수술이라는 이제 중압감 그런 것 때문에 수술을 결정 못 하시는 분들이 제 외래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좀 고민이 많이 예. 생길 것 같아요. 뭐 네. 그런 개인적인 고민이 충분히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환자분한테. 저는 그냥 있는 데이터만 말씀드리고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수술하는 방법이 가장 좋으니까 수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최종적인 판단은 환자분이 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좀 안타까운 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용기를 내셔서 수술을 받으시면 좋은 결과가 오실 거라고 믿고 수술을 받도록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네. 만족도도 정말 높고 또 그만큼 많이 개선되고 맞습니다. 또 후유증은 적은 수술이니까 네네. 네,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연한을 네, 아주 좋은 좀 질문을 네, 해주시네요. 질문 네. 받을게요. 구안화사 후유증으로 이제 눈밑이 떨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 네, 건가요? 구안화사 후유증으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안면 신경이 일시적으로 손상이 왔다가 네. 회복되는 과정에서 과흥분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수술 결과는 조금 떨어집니다. 한 80% 정도 되는데 검사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측면 확산 반응이 나타난다면 적극적으로 수술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네. 수술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네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검진을 통해서. 네. 네. 현리님께서 질문에 답도 잘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부분 놓친 부분도 다시 봐주시겠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바쁘신데도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죠? 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와주세요. 와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